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코로나19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백신을 주로 다뤘었고, 백신의 원리부터 부작용, 안정성 측면까지 살펴봤어요. 오늘 시간부터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방역 패스가 저희 그냥 코앞으로 일상에 정말 밀접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방역 패스라는 것이 어떤 절차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을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게 내가 이런 뭐 백신을 2차까지 받았는데 그럼 나는 180이라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와 원칙을 조금 살펴봐서 한번 사례들을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절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크게 원칙이 있어요. 방역 패스가 아닌 곳은 동선 파악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방역 패스가 이 적용되는 장소에서는 접종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외인 장소는 사실 전화하거나 수기명부만 작성해도 되고요. 이게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안심콜과 수기명부로는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브 앱을 따로 업체에다가 보여줘야 되고요. 이게 번거롭다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QR코드를 한 번에 찍으면 체크인도 되고 이 그러니까 접종 여부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방역 패스가 아니었다가 최근에 이제 방역 패스로 확대된 범위인데, 예전에 전화하거나 수기명부만 작성해도 됐다면 이제는 그 QR코드로서 접종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쿠브 앱을 수기명부랑 뭐 안심코를 통해서 체크인을 하셨더라도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앱을 통해서 하면 접종 여부도 인증이 되고 그곳에 다녀갔다 하는 체크인도 인증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전자증명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증명서를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만약에 종이증명서를 계속 들고 다니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스티커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뒤에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참 헷갈렸어요. 안심콜과 수기명부만 작성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이게 사실 방역 패스가 아니었다가 방역 패스인 곳으로 전환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쿠브 앱을 따로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이게 내가 체크인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동선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접종 여부까지 업체에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목적 하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이제 접종 기록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나 스티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 어플이 없다면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PCR 음성 확인서, 그러니까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 서류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코로나 완치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 방역 패스 예외자는, 그러니까 뭐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거나 면역 저하자이거나 그런 여러 기타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외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가 이제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만약에 이런 뭐 종이증명서를 들고 다니기가 번거롭다면 이렇게 스티커로 대체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종이증명서는 이제 접종 여부를 확인한 그런 서류인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주민센터나 여기 보시면 뭐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접종센터,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격리 해제자나 뭐 어떤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대부분 보건소에 직접 가셔서 방문을 하셔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패스 적용하는 이제 장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원래 1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당시에서는 유흥시설, 뭐 노래방, 뭐
경마장, 카지노 이런 부분 주로 유흥시설 관련해서 오락시설 관련해서 이제 적용이 됐었어요. 여기 실내 체육시설도 포함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6일에 사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이때 식당, 카페, 영화관, 그래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우리의 정말 일상생활이랑 너무나 밀접한 곳까지 이제 방역 패스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1월 4일에 이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좀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행정처분 명령을 이제 법원과 소송을 해가지고 현재는 효력 정지를 다 지금 효력 정지가 이제 결정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시 상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현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 부분도 이제 최근 논란이 있었는데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서점 등 여기 보시면 뭐 쇼핑몰, 마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생필품을 사는데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까지 침해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국민들 일부 분들께서 이제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도 기간이 지금 1월 16일까지여서 아직 이번 주 1월까지 이제 계도 기간인 거고요. 만약 위반을 하면 횟수당 10만 원씩 벌금이 부여되고,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은 그리고 그 방역 패스를 적용한 그 시설에서는 만약에 이런 방역 패스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엔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과 이제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 패스에 현재 효력 정지를 내렸던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좀 이슈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접종 완료자가 QR코드를 찍으면 띠리링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제 접종 완료를 하지 않았거나 만료가 됐거나 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띵동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제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접종 완료자고 이 방금 띵동 이 소리는 방역 패스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경고음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알람 소리로 뭔가 미접종자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변경됐었는데 변경된 부분만 보면 19세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고 12세에서 18세는 계도 기간을 1개월 부여해서 3월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12세 미만은 이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인 거고요. 그래서 12세에서 18세는 계도 기간을 가진 다음에 3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제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방역 패스 범위였다가 그 부분이 이제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제약이 덜 가해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부스터샷은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맞으라고 하면서 방역 패스는 왜 6개월부터일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제 네이처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6개월이 지나면 사람의 면역력이 거의 접종하기 처음 1차 접종 때랑 비슷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후에 6개월 간격을 두고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 CDC에서 권고를 했었는데 미국도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5개월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6개월로 이제 권고를 했다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6개월 권고를 했다가 확진자가 12월 달에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6개월에서 이제 3개월로 조정을 했고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6개월 간격을 두고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이제 부스터샷에 취하다 보니까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고 방역 패스는 현재 그대로 6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6개월이었다가 계속 줄여들었다가 지금 3개월까지 이제 줄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방역 패스 적용 기간을 사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크게 원칙이 있는데 3차 접종 후에는 접종 당일 바로 방역 패스가 적용 가능하고
2차 접종 후에는 14일 이후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백신 맞은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14일 이후부터 방역 패스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원칙이 부스터샷은 일단은 바로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2차 접종은 백신 맞고 14일 뒤에서야 이제 효력이 있다. 뭔가 백신으로부터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효력이 14일 뒤에 나타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은 21년 7월 6일에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뭐 의료인분들이나 그러니까 2차 접종 완료자분들 이런 분들 뭐 고령층이나 뭐 요양시설 분들은 2차 접종을 이미 완료를 했겠죠. 그런 분들은 이미 1차 방역 패스 그런 적용을 7월 6일 이전에 받고 계셨을 텐데 일단 180일 동안의 어떤 그런 텀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이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2022년 1월 3일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1월 3일 이후부터는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된다. 즉 3차 백신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크게 이 원칙 1월 3일 이전까지만 방역 패스가 인정이 된다. 21년 7월 6일 이전에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 근데 현재는 92%가 이미 다 맞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인구 집단에서는 이미 방역 패스를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여기 2차 접종 완료자나 얀센 1차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차 접종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맞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방역 패스가 6개월 동안 적용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6개월이라고 하지만 부스터샷 이후에 4차 접종을 맞으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부스터샷 대상 제외자이기 때문에 사실 백신을 맞는 날로부터 바로 방역 패스를 받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1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1차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차 접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백신을 맞게 되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14일 동안 간격을 두고 총 180일까지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14일 이후에 1차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고 180일 그걸 포함한 14일을 포함하여 181일 후인 2022년 5월 29일 날 3차 백신 접종을 다시 맞아야 방역 패스가 이어지는데 3차 백신 접종은 14일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방역 패스가 적용 가능합니다. 2차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완료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2차 접종까지. 근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격리가 해제됐던 완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일단 격리가 해제되셨어요. 그러면 181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2차 접종 완료자는 추가로 백신 접종할 이유가 없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지도 않고 물론 이제 일부의 연구 데이터에서 2차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 걸렸을 때 다시 접종을 또 하게 되면 뭐 면역력이 더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완치자, 격리 해제자에게는 따로 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따라서 방역 패스 예외자인 거죠. 그래서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고 이런 기간도 사실 없어요, 이분들은. 반면에 미접종 완치자, 그러니까 1차까지 맞고 코로나 걸렸거나 아예 안 맞고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은 일단은 방역 패스 적용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적용이 돼요. 근데 이분들은 백신을 안 맞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180일 이후에 다시 한번 방역 패스를 연장하기 원하신다면 방역 패스가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4일 뒤에 1차 혹은 2차 접종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3차 백신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3차 백신 접종만 접종 당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1, 2차 백신 접종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역 패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역 패스와 관련된 현재 우리나라 정책이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서 어떤 상태인 거고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처 방법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